왕비를 죽이기 위해 궁궐이 열립니다. 지켜야 할 공간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조선은 자기 왕비를 눈앞에서 빼앗깁니다. 숨소리도 크게 들리던 밤, 모든 것이 멈춰 있어야 할 시간. 그런데 발소리가 몰려옵니다. 문이 깨지고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칼과 총, 그리고 한 문장. 왕비를 찾아라! 그 순간부터 궁궐은 바뀝니다. 왕비를 지키는 공간이 아니라 왕비를 죽이기 위한 공간. 나라의 중심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선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왕이 아니었을까? 왜 대신도 아니고, 왜 군대도 아니고, 왕비였을까?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누가 진짜 중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공격입니다. 그녀는 조용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정치에 들어왔고, 권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걸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택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안에서는 오래된 질서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더 거셌습니다. 정, 일본, 러시아, 조선을 두고 서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 와중에 조선은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 외세가 파고듭니다. 안에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꾸자는 쪽, 지키자는 쪽, 누구는 일본을 선택했고, 누구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그 갈라진 틈이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틈으로 외세가 들어옵니다. 명성황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직접 움직입니다. 고종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 선택이 완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 그녀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쪽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커지면 다른 쪽을 끌어옵니다. 청, 러시아,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쪽에 넘겨주면 끝이다. 일본 눈에는 이게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자기들 계획을 망치는 가장 큰 변수. 그리고 그때부터 명성황후는 없애야 할 존재가 됩니다. 일본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 압박, 군사, 위협, 내부 세력 지원, 조선을 안에서부터 흔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 미우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왕비가 있는 한 안 된다! 짧고 냉혹한 판단, 그리고 이어지는 선택. 제거한다! 이 순간 외교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폭력입니다. 그날 사건, 밖에서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안에서도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 정보가 새어나갑니다. 궁궐 구조, 왕비 위치, 모든 게 이미 노출돼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끝이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자리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녀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청일 전쟁 이후 조선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일본은 더 강해졌고 궁궐 안은 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확신합니다. 이제는 제거해야 한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옵니다. 궁궐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왕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숨습니다. 하지만 쫓습니다. 끝까지 명성황후도 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조선의 왕비는 궁궐 안에서 죽습니다. 지켜야 할 곳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이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조선이 자기 왕비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나라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위험합니다. 궁궐 밖에서 이미 시작된 진짜 싸움. 그곳에서 조선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죽기 전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반드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 전쟁입니다. 청일전쟁, 조선을 두고 벌어진 싸움.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은 조선 땅에서 벌어졌는데 조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저 전쟁터가 됩니다. 청이 들어옵니다. 일본도 들어옵니다. 조선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려 들어온 겁니다. 나라가 아니라 통로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조선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 일본의 승리. 이 전쟁 이후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청은 밀려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일본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군대를 둡니다. 정치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립니다. 명성황후. 그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넘어간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막습니다. 계속. 그녀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균형. 일본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끌어옵니다. 다른 힘을 불러 버티려 합니다. 이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배신입니다. 자기들 손안에 들어온 조선이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못 넘어갑니다. 분노, 그리고 집착. 그때부터 방법이 바뀝니다. 설득? 아닙니다. 압박. 이미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제거.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사냥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 미우라고 외교관이지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합니다. 왕비가 문제다. 그리고 바로 결론. 없애야 한다. 이 사건 외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궁궐 안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친일 세력. 그들은 정보를 넘깁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1895년 가을. 궁궐이 이상합니다. 경계는 느슨합니다. 정보는 새어나갑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폭풍 직전 그 정적. 명성황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험.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는 순간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습니다. 끝까지. 겉으로는 평소와 같습니다.
하지만 밖은 다릅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낭인들, 군인들, 협력자들,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2시 그들이 움직입니다. 궁궐 문이 열립니다. 조선의 심장부가 뚫립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왕비를 찾아라. 그 말 하나로 궁궐 전체가 지옥이 됩니다. 비명, 도망, 숨음. 하지만 끝까지 쫓습니다. 명성황후도 숨습니다. 살기 위해. 하지만 잡힙니다. 문제는 하나. 그들은 왕비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사람 전부 끌어냅니다. 확인합니다. 잔인하게. 이건 이미 광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찾아냅니다. 명성황후, 그 순간 끝입니다. 도망칠 길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날 새벽, 조선의 국모는 궁궐 안에서 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입니다. 지시는 훼손됩니다. 그리고 불태워집니다. 완전히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한 나라의 왕비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 왕비도 죽일 수 있다. 그 말은 곧 왕도 안전하지 않다. 궁궐은 더 이상 보호받는 곳이 아닙니다.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 조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왕비가 죽었습니다. 궁궐에서. 그런데 막지도 못했고 처벌도 못합니다. 왕, 고종, 그는 이제 압니다. 다음은 나다. 그 공포. 그날부터 그를 잠식합니다. 명성황후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왕이 도망치게 되는 이야기, 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조선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다음 이야기에서 그 선택을 보게 됩니다. 왕비가 죽은 그날 이후, 궁궐은 더 이상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은 곳, 누구든 들어와 죽일 수 있는 곳, 그 공포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운 상태.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왕, 고종, 그는 직접 봤습니다. 궁궐 한가운데서 왕비가 죽는 걸. 그 순간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권력이 없습니다. 궁궐이 있는데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고종의 머릿속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다음은 나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옵니다. 정치, 군사, 행정, 모든 걸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근대화,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조선을 완전히 움직이기 위한 과정. 나라가 조금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종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궁궐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왕에게 이 선택은 치욕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선택합니다.
궁을 버립니다. 왕이 궁궐을 떠납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나라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몰래 움직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러시아 공사관. 이 사건, 아관 파천. 왕이 자기 궁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친 사건.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을 막을 수 있는 힘, 그게 러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고종은 선택합니다. 외세를 빌려서라도 살아남는다. 공사관 안, 왕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켜지는 존재, 동시에 갇힌 존재, 그곳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 왕비는 죽었습니다. 왕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벌도 없습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은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나라는 정의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본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더 치밀해집니다. 더 조용하게, 더 깊게. 조선을 완전히 가져가기 위해 시간이 흐르고 1905년 을사늑야, 조선은 외교권을 잃습니다.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나라. 사실상 주권이 무너진 상태. 그리고 그 시작. 바로 그날, 명성황후가 죽은 날, 그녀가 사라진 순간, 조선을 붙잡고 있던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선택,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1895년 그 새벽, 죽은 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그날 명성황후가 살아 있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의 선택들, 그날의 죽음, 그날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선은 다시는 이전의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